얼마 전 세계 기술 경제계를 뒤흔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미래를 언급하며 극단적으로 엇갈린 전망을 동시에 내놓은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구 감소와 노동 구조 붕괴를 이유로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멸망과 기회라는 상반된 단어가 한 나라를 동시에 가리킨 셈입니다. 이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인물이 단순한 평론가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산업, 로봇 기술에 직접 투자하고 실행해 온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을 두고 동시에 위기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감정이 아닌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위험하다. 그러나 질서가 바뀌는 속도에 올라탄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예언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깝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겉보기보다 훨씬 깊은 전환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더 이상 일부 산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중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통하던 상식이 내일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보다 일의 방식과 보상이 달라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급격한 출산율 하락,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인력 부족 현상은 기술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시스템은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서 한국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환경 중 하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각을 바꾸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기존의 노동 중심 모델은 유지되기 어렵지만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새로운 생산성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사람이 적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가장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공상이나 일부 전문가만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효율을 이유로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의 삶에서도 기술의 영향은 점점 체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이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선택뿐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을 찬양하거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선택지를 마주하게 될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노동, 소득, 자산, 노후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술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시 바라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노동을 하면 소득이 생긴다는 규칙 위에서 사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성인은 직장에서 일하며, 노후는 젊을 때 번 돈을 저축하거나 연금으로 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규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일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이 소득을 만드는 중심 수단이라는 전제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핵심은 생산성이 인간의 속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든 사무실에서 문서를 만들든 결국 사람의 시간과 체력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24시간 쉬지 않고 계산하고 로봇은 필요 없이 반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빠르다가 아닙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덜 쓰는 구조가 점점 표준이 됩니다. 이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는 경쟁 구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기업이 자동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도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쓰고 싶은 마음이나 윤리적 선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체감되는 불안의 근본입니다. 개인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룰이 바뀌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화가 먼저 타격하는 영역이 초보와 중간, 숙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아 키우는 비용이 커지고 업무의 많은 부분을 AI 도구로 대체할 수 있다면 신규 채용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떤 문제를 겪을까요? 5년 뒤, 10년 뒤에 경력자 공백이 생깁니다. 신입이 줄어들면 중간 관리자나 숙련 인력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의 형태가 바뀝니다.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줄고 도구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실무자를 많이 두고 분업했지만 앞으로는 소수의 사람이 AI 도구를 활용해 더 큰 일을 처리하는 구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본론의 첫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도구를 받아들이고 지시할 수 있는가로 이동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물건이 싸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 노동 비용을 크게 낮추면 단순히 조금 싸지는 수준을 넘어 가격 구조가 붕괴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불하는 비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원재료 값보다 인건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값도 그렇고 운송비도 그렇고 서비스 비용도 대부분 사람의 시간값이 섞여 있습니다. 만약 이 인건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많은 분야에서 인간 노동이 최소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상품과 서비스가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조적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당이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과 달리 기술 혁신이 만든 디플레이션은 방향성이 다릅니다. 생산성이 폭발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아 보이지만 동시에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가 감소하면 체감은 정반대가 됩니다. 싸졌는데 살 돈이 없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기술로 생긴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면 다수는 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이 안전하다는 상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환경에서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산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과 생산 수단을 보유한 쪽은 이익이 커지고 그렇지 못한 쪽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나는 노동 소득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산성의 상승이 만드는 흐름에 일부라도 올라탈 것인가? 이때 투자라는 개념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미래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보험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쌓일 가능성이 큰 분야, 예를 들면 자동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 로봇 부품, 전력망 에너지 효율 분야처럼 생산성 혁신의 중심에 있는 영역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흐름 이해입니다. 무엇이 돈의 흐름을 만들고 어디로 자본이 이동하는지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분명히 큰 도전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축소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조건이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가장 빠르게 밀어붙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기업과 자영업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동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생산 방식이 더 빨리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사람을 더 쓰는 방식은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사람이 적어도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매장 운영에 직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키오스크와 자동 결제, 물류 자동화로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이미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는 서비스업이 그 다음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비교적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부품과 설비 생태계가 갖춰져 있으며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같은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산업은 단기간에 다른 나라가 대체하기 어렵고 세계 자본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 축복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동화로 생기는 생산성 이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만 커지고 가계의 소득은 줄어드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과 제도 논의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술 시대의 분배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이 줄어드는 만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새로운 소득 분배 방식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논의가 기본소득, 로봇세, 데이터 배당, 국민 배당 같은 개념들입니다. 아직 확정된 정답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기술이 만든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구 감소가 빠른 나라일수록 이런 논의가 더 빠르게 현실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래가 바뀐다고 해서 모두가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도구를 다루는 능력, 둘째는 소득, 파이프라인, 셋째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첫째, 도구를 다루는 능력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코딩을 직접 잘하는 능력보다 도구에게 일을 시키고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잘 던지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조건을 설정하고 결과의 오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AI를 내 업무 파트너처럼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메뉴 홍보 문구, 고객 응대, 정산, 재고 관리, 심지어 마케팅까지 도구가 돕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 파이프라인입니다. 노동소득만으로 미래를 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규모라도 노동이 아닌 소득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금만이 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생산성, 혁신의 수혜를 받는 구조에 일부라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흐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해오던 방식이 정답이라는 확신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정답을 바꾸고 시장은 규칙을 바꿉니다. 따라서 직업과 분야를 떠나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습관이 생존의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보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미래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정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본질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배우고 연결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유행이나 일시적인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사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의지로 멈출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속도 또한 인간의 감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부터 느끼십니다. 이제 사람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은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맡는 역할을 끊임없이 바꿔왔을 뿐입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준비 여부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분명히 지금과 다른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생산성과 효율을 소유한 쪽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가 구조와 소득 구조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새로운 분배 방식과 안전망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개인 역시 기존의 상식만으로는 미래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답을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인구 구조만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기술 수용 속도와 산업 기반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는 사회에서 이 변화가 혼란으로 끝날지 새로운 균형으로 이어질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의 직업이나 방식에 모든 미래를 걸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불확실한 시대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미래는 완벽히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덜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이 정답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의 방향은 함께 나누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준비된 사회에서는 기술이 재앙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고, 준비된 개인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대한월드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